자, 먼저 제가 헷갈려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근데 사실 또 헷갈려 했던 게 있어요. 뭐냐면, 원래 저는 아주, 오래전, 그러니까 제가 한 10대 때부터 청나라 말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마지막 황제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가 있거든요. 그 영화를 우연치 않게 아버지랑 이렇게 그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집에서 보다가 자금성한테 뿅 간 거예요. 그 자금성 그 고궁의 그 풍경, 그리고 그 거기에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되게 갑자기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좀 눈여겨 봤었어요. 그러면서 서태후, 그 다음에 황풍제, 공친왕, 또 광서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에 대한 영화 아니면 뭐 이야기거리를 좀 많이 찾아서 이제 보게 됐거든요. 그러다가 우연히 서태후라는 그 영화가 그 전에 나왔던 게 있었는데, 그게 양과이가 아마 황풍제도 나왔는지 황풍제도 나왔는지 공친왕으로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. 또 오영강 또 거기서 이제 황풍제였는지 공친왕이었는지 헷갈려요. 그러니까 양가희하고 이제 그러니까 양가희하고 오영강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. 이 두 배우가 그 둘 중에 황풍제 아니면 공친왕 역을 둘 중에 한 명이 맡았었고요. 그 다음에 서태후 역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. 다른 배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구숙종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 영화를 보고 저는 황풍제하고 공친왕이 동복형제,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알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한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조금 10년 전에 알게 됐거든요. 알기는.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. 제가 동복 형제도,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형제도 알고 있다가 이복 형제,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것을 안 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. 그랬다 저랬다.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이 된 게 이복 형제였다는 거.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. 근데 사이는 좋았어요. 이 도광제의 넷째 아들이 황풍제고요. 공친왕이 멋진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조금 다섯째까지는 아니고 한 일곱째 뭐 열 번째가 아니었나 제 기억은 그렇거든요.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든지 하겠습니다. 근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. 근데 이 두 형제가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이였고요. 그 이유가 제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이야기에서는 공친왕의 생모가 황풍제의 생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어린 황풍제를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이 공친왕의 생모가 꽤 뭐라고 그러죠? 그 모성애가 강했던 여성으로
이 황풍제를 자기 친아들처럼 키웠다는 겁니다. 공친왕과 똑같이. 그래서 두 형제는 친형제처럼 가까웠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뭐 계속 같이 자라면서 또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렸을 때는 의지하고 또 같이 놀고 뭐 말동무도 해주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거죠. 근데 그때 문제가 도광제가 원래는 황태자를 삶으려고 했던 인물은, 책봉하고자 했던 인물은 공친왕이었다는 겁니다. 왜? 공친왕이 황풍제보다 영리하고 판단력이 빠른 데다가 또 건강도 더 좋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술 실력 이런 것도 황풍제보다는 뛰어났대요. 그러니까 뭐 무술, 뭐 학문 이런 거에 대해서 월등했다는 거죠. 그래서 도광제의 생각에는 황제로는 이 공친왕이 좋긴 한데, 문제가 전통적으로 뭐 조선도 마찬가지였지만요, 적장자를 황태자로 삼는 게 원칙입니다. 근데 적장자라는 건 뭐냐면요, 적자, 그러니까 서자가 아니고,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이 적자입니다. 그리고 서자는 이 후궁의 첩의 아들을 얘기를 해요. 근데 적자가 또 도광제에겐 없었습니다. 그리고 장자, 다들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 마지가 돼야만이 황태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적자가 없으면 서자 중에 장자를 황태자도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.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. 근데 문제는 적자도 없었지, 또 장자도 요절했지,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난, 그러니까 그 황풍제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들도 다 요절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공친왕이 아니라 황풍제가 거의 장자에 속한 거죠, 그 당시에. 그러다 보니까 황풍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다 해도 그를 그냥 원칙적으로 황태자도 책봉을 해버린 겁니다. 근데 그 전에 공친왕의 생모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. 도광제의 마음을 알게 되고, 또 이 황풍제가 죽어 없어지면 자기 아들이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 중간에 형제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공친왕 다음에, 황풍제 다음에 공친왕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이 공친왕의 생모가 이 욕심이 나고 야망이 생기는 바람에 황풍제가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독을 몰래 타게 해서 이렇게 수락관 같은 데서 조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. 그래서 밥상을 차리고 아들인 공친왕에게는 먹지 못하게 하고 그 황풍제에게 먹인 거죠. 근데 그 전에 발각이 돼버려요. 도광제 귀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도광제가 막 노여움이 생겼겠죠. 그래서 그 노여움으로 인해서 냉궁에 가둡니다. 근데 이제 도광제 모호,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태후였겠죠. 그 사람이
저 못되는 걸 살리면 안 돼, 죽여야 돼,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그래서 도광진은 엄청 효자였대요. 그러니까 모호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 무조건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자기가 총애하는 후궁이었지만 모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그녀를 독살했다는 이야기, 그게 제 기억이고요.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잠깐 또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.